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어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보면서 이제 좀 사화, 그죠? 무오사와 갑자사와 중종반정, 기묘사와 을사사와, 그다음에 이제 사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장악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동인 서인 이렇게 붕당이 나눠지는 모습까지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화별로 키워드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정치적인 흐름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음, 훈구한테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네 번이나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림이 조선 정계를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건 조선 정치를 포함해서 조선 전체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 주도권을 사림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림들 그 자체가 조선 문화를 상징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무엇이 그렇게 배경이 되었길래 사림들이 조선 정계를 장악하고 조선 사회와 조선 문화의 주도권을 장악했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영상은 아마 거의 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봤던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거 저는 되게 좋은 사진 같아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자랑하려고 올린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안동의 도산서원이고요. 어 저기 제가 뭐 안동에 한번 결혼식이 있어갖고 거기 갔다가, 안동 엄청 멀잖아. 그래서 그 결혼식 때문에 갔지만 또 결혼식만 하고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서 아까워서, 또 결혼식이 좀 일찍, 아니다, 결혼식 일찍 끝나지 않았구나. 좀 늦더라도 그래도 이거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해서 가족들이랑 결혼식 끝나고 바로 요거 보고 식사하고 그러고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유학자였었던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시고 또 유학의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서원이고, 서원은 우리가 뭐 뒤이어서도 배우겠지만 앞서서도 배운 적이 있죠. 사립교육기관이라고 했었죠. 중등 사립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되게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음, 이게 참 이런 게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거 미술 시간에 배우지 싶은데, 이런 걸 이렇게 조경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 정원이나 이런 거 꾸미는 거를. 근데 한국 전통의 조경은 기존 자연과 좀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서양의 조경은 자연을 통제하려는 흐름이다. 막 이런 얘기를 보통 해요. 근데 이제 좀 보면 그래도 기존의 산세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세는 이 기존의 산, 언덕, 나무들 이런 것들과 좀 어우러지게끔 건물을 지은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좀 전체 산, 이 뒷산에 좀 폭 안겨 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되게 좀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져서 사진을 한번 찍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립네요. 도산서원 되게 괜찮았는데, 도산서원 맞은편에 큰 강인지 호수인지 하여튼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보는 것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하여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향약과 서원, 그래서 어떻게 살인들이 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고 장악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서원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립교육기관인데, 서원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돌아가셨지만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유학자들을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후배들을 유학을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서원의 큰 두 가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정말 이제 딱 서원마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어느 분을 모신다. 뭐 아까 보셨던 도선 서원은 태계 이황을 모시는 그런 서원이고, 그 서원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보통 이제 중등 교육이에요. 그래서 서당 이후의 교육을 하는데, 어 중등부터 여기서 과거 준비까지 가능해요.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수준 있는 교육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의 서원이라고 평가되는 곳은 중종 시기에 그 경상도에 가면 풍기라는 지역이 있어요. 인삼 많이 나는 그 지역에 군수였었던 주세붕이라는 인물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서원을 짓습니다. 이제 안향이라는, 우리 안향 기억나실까요? 고려 문화할 때 이제 고려 말기에 성리학 받아들였던 유학자가 안향인데, 안향을 모신 서원이 이 백운동 서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인데, 백운동 서원은 나중에 이제 이황도 이 풍기 지역에 군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황이 이런 서원은 좀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다가 이제 좀 잘 보존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인정해서 현판이랑 여러 가지 지원 물품들을 보내줘요. 지원 비용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어떤 서원을 공식 인정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이 적힌 현판을 내려주는 걸 사액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는 당시에 이 백운동 서원한테 새 이름을 지어줘요. 그게 소수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적은 간판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원들을 사액서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원을 지어서 유학자도 제사 지내고 후진들도 교육하고 이러므로써 끊임없이 살림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리학을 잘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말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가 많이 장려를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앙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사화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권의 다툼에서 밀려나면, 만약에 밀려났는데 또 죽진 않았어 다행히. 그럼 지방으로 밀려나서 이제 귀향을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서원을 세워놓고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제기를 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화 이 시기에 많이 생겨요. 사화로 인해서 중앙에서 다행히 살아남았고, 중앙에서 밀려난 살인들이 이제 향촌으로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서 서원을 많이 세웠죠. 그래서 이런 서원에서 계속 후배들을 가르치고 다시 살인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살인들이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사원들은 각 지방마다 다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원에서 각 지방마다 성리학을 가르치고 또 후진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성리학이 발달하고 또 지방 문화가 발전하는데 큰 이바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향약인데, 향약도 우리가 이미 본 거죠. 그래서 향촌, 그러니까 마을마다 그 마을에서 이 정도는 지키자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치 규약이고 뭐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어요. 뭐 우더른들 길에서 만나면 먼저 예의 인사드리고, 뭐 어쨌든 그 마을에서 뭐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돕고, 뭐 물건 훔치지 말고, 뭐 이런 것들, 향촌의 기본적인 자치 규약들을 담고 있는데, 보통 이런 향약을 누가 만드냐면 살인들이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들 입장에서는 서원도 그렇고 향약도 지방에서 자신들이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요게 이제 태인, 전라도 태인의 향약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향촌의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초는 중종 때 조광조가 이제 여씨 향약은 뭐냐면 중국에서 넘어온 향약이에요. 중국의 여씨 향약이라는 향약이 이미 있었는데 그걸 번역해서 조광조가 보급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황, 이희 이런 인물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좀 고치고 더 보급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림들이 주로 향약을 만들기 때문에 이 향약이 또 사림들이 지방에서 힘을 키울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향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에서 양반 중심의 질서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서원, 향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리학적인 질서가 일반 백성한테 이렇게 보급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일반 백성 수준에서 지키는 성리학의 중심은 역시 삼강오륜이죠. 삼강오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교육을 위한 책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용으로 소학, 그다음에 가정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주자가래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책 이름을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한테 유교적인 어떤 예의, 윤리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이제 점점점 성리학적인 의례에 따라서 혼인, 뭐 장례, 제사 이런 것들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상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고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니까 조상의 제사를 이제 정실 부인의 맏아들, 이 적장자라고 하죠. 적장자가 모시는 게 중시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적장자들, 즉 정실 부인의 맏아들이 중시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제사를 맏아들이 지내기 때문에 아들이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딸들은 또 결혼하면 그 집에 그 집의 제사에 충실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가문 전체에서 아들을 중시하게 되고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어쨌든 조상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가문이 중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문 사람들은 다 같은 조상을 모시는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양반층이
자기 가문 단위로 이렇게 좀 뭉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 가문의 족보를 만들고 우리 가문들이 다 같이 이제 같은 무덤을 쓰는 공동 묘, 뭐 공동 무덤자리 이런 것도 같이 쓰고 이러면서 이제 양반층이 가문 단위로 뭉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인다. 그래서 양반 가문이 다른 가문들보다 좀 신분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걸 더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사실 조선은 동그라미 2번은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어, 평민이었다가 과거에 합격하는 사례가 조선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양반 가문,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은 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면 특정 몇 개의 가문을 귀족 가문으로 딱 설정해두고 조선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어 양반 가문이었다가 몇 대 이상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서 그냥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는 가문들도 있고 평민 가문이었다가 누군가가 특출나게 뛰어나서 가문에 이제 저희 뭐야 과거에 합격해서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되게 많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특정 몇 개의 가문을 딱 정해서 아 이들이 귀족이다 이렇게 설정해서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그게 또 어떤 조선 문화의 특징이긴 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좀 점점 제사 지내는 걸 강조하면서 제사를 주도하는 맏아들 아들이 좀 중요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